네, 대학 탐구 생활 오늘은 이 고민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들어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대학 탐구 생활. 일단 고민이 딱 2개 들어왔어요. 하나씩 읽어보고 한번 해볼 생각인데,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곧 고등학생이 되는 예비 고1이거든요. 근데 방학에 수학을 하려 하는데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요. 이리저리 찾아보긴 하는데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복습하려고요. 그런데 막 들어보니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땐 문제를 보면 딱 이 단원이구나 떠오르게 하라고 하고, 공식을 공부할 땐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쓰면 좋을지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래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또 이렇게만 공부하면 수학 성적이 오를까요? 이런 질문인데, 얘기를 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수학 공부 자체를 어떻게 수학 해야 공부의 되냐. 본질 네. 뭐예요? 어느 정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 길이 여러 갈래 중에서 좀 보여야 한다. 순서가 있지. 이거 그러니까 보면 이거 뭐 해야 보면은 되고, 이걸 해야 되고 그 뭐 해야 다음에 되고. 이걸 하고 아까 쓴 걸 어디다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방정식을 봤어. 네. 근데 그 방정식을 보자마자 이게 뭐 몇 차 방정식이고 이런 거니까 이 개념 이 단원에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아, 그런 생각까지는 비효율적이죠, 솔직히. 사실 그 수학 단원이란 게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이 얽혀요.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그게 그 단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또 계속 쓰이죠. 네, 계속 쓰이기 때문에 어려워질수록 앞에 있는 걸 계속 쓰죠. 네, 그 단원에 쓰이지 않는 개념들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사연자님이 지금 이제 예비 고1이거든요. 네, 이제 굉장히 공부가 중요해지는 시기일 이제 텐데 슬슬 올라올 때죠. 수학을 못해서 중학교 때 걸 복습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기초로 다지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외를 했을 때도 예비 고1 친구들한테는 중학교 거 꼭 한번 되짚어 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중학교 때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중학교 수학은 어느 정도 네. 다 개념만이라도 다 알고 있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진짜 핵심 개념 이런 것 중에 좀 어려운 거라 그래야 되나? 헷갈릴 만한 거 꽤 있잖아요. 이미 약간 내포돼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그 아무리 이상으로 못 가는 거죠. 더 큰 레벨에서 개념을 넣고 공식을 외웠다고 해도 계산 실수 이런 거 나오는 게 되게 많아질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어느 맞아요, 정도 맞아요. 개념적인 거를 좀 쌓고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공식을 공부할 때 어떤 공식을 이 문제에 쓰면 좋을지 정리해서 좀 암기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5등급, 4등급, 3등급 한 이 수능 정도까지는 수능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일단 왜냐하면 공식부터 네, 일단 공식부터 알아야 그 이상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등급, 2등급 정도 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를 다 풀 수 있냐. 네, 공식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공식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식을 다 쓰지는 않는다는 다 거죠. 쓰진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경로가 많죠. 네, 그거를 이제 좀 돌아서 가느냐, 아니면 직진을 해서 가느냐, 아니면 좀 뛰어넘어서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한 3등급까지는 여러 길이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효율적이든 않든 간에 그냥 길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걸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집이나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공식들이 사실 제일 제 스탠다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이고, 네. 그리고 뭐 학원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인강 같은 데서 알려주는 꼼수들이라고 하죠. 네. 꼼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나 그거를 또 이해하려면 사실 기본기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는 공식부터. 그 길을 좀 보는 그런 걸 좀 그리고 키워야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공부하면 수학 성적이 오르냐? 당연히 하면 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하면 안 될 게, 이거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긴 한데 수학 올인한다고 뭐 국어 버리고 영어 버리고 이러면 또 그거 떨어질걸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지금까지 공부하던 페이스를 유지하되 수학이 막 모자라다, 아니면 뭐 이거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국어가 모자라다, 영어가 모자라다 이러면은 그거에 시간을 한 1.5배 정도 좀 더 투자를 해서 기존에 비해서 네. 대신 다른 거 유지하면서. 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더 시간 투자를 더 하면은 늘는 게 사실 공부고. 일단 지금 빈 공간을 안 채워놓으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금 당장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제일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특히
특히 수학이 어느 선이 딱 깨지는 순간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온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느 선에 부딪히고 그걸 다 깨면 계속 뭐 1등급 네, 유지되고 이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맨 처음에 쌓는 게 눈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아 내가 안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쌓는 중이다. 쌓는 중이다. 네. 이 고민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념을 쌓고 막 자기가 뚫린 구멍이 있다면 그걸 메꿔주는 거, 문제풀이를 하면서 길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거고요. 네. 그 추가적으로 좀 말을 하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면 언젠가 뚫린다. 일단은 지금 해야 된다. 네. 어떻게든 해야 된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대탐생.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3 올라가요. 저는 중1 때는 잘 지냈는데 중2 때 친한 애들과 멀어져서 거의 뭐 은따? 없는 듯 살았거든요. 중3 때 친한 애 만나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결국은 요약을 좀 하자면은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런 그렇죠. 얘기죠. 이제 관계이죠. 예비 중3인 친구인데 이게 뭐 저도 이쪽 시기에 다들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 좀 시기가 굉장히 그런 친구 관계. 좀 예민할 때죠. 네. 그리고 친한 친구 하나가 되게 소중한 때고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쉬는 시간이나 방과 후나 주말이나 이렇게 어울리면서도 고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도움 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사연자분은 중2 때 친한 애들이랑 떨어져서 뭐 같은 반이 안 됐든 아니면 뭐 아무튼 어떤 떨어졌든, 계기가 있었든 네. 간에 그래서 사실상 혼자 지냈다. 네, 그냥 조용히 혼자 지냈다가 이제 중3 때 다시 친한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시 네. 걔네들 가까워질 수 있다든가 이런 느낌이죠.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중2 때 그러면 혼자 좀 어떻게 좀 본인은 은따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은따까지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 혼자 1년을 지내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1 때 어떻게 잘 지냈나 생각해보면 사실 친구들이 레벨이 있어서 뭐 맞춰서 논다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해지죠. 근데 여기 사연자분께서 내가 중2 때 돼서 그 친구들에게 좀 매몰돼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 생각하다가 얘네랑 멀어지니까 내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좀 거부감을 알게 모르게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가 이미 중1 때 친구 이만큼이랑 친해져 놨는데 얘네랑 잘 못 지내요. 근데 네. 다른 친구들이랑 이만큼 지낼 수 있는 애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가 더 알게 모르게 나를 스스로 혼자로 만들 수도 있어. 본인이 본인의 벽을 세우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더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친구 관계라는 게 되게 어떠한 별거 아닌 이유로도 친해질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왕따나 이런 문제되는 게 없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애들 밥 같이 먹고 뭐 말 한마디 더 하고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중3 때 참 많이 했는데 중2 때 굉장히 친했던 애가 있는데 거의 등졌어요. 같은 반이었는데도 갈라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반이 됐지만 다른 반이 근데 학교가 굉장히 작았었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땐 되게 힘들었어요. 저랑 이렇게 친하고 둘이 붙어 다니고 거의 뭐 가족처럼 불리던 이 친구가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떨어져서 얘는 다른 애들이랑 놀고 있고 나는 얘랑 이렇게 못 지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거를 좀 그때는 힘들어했지만 뭐 고등학교 오고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걔가 제 삶의 전부가 아니고 제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 주변 환경이 바뀌면 그리고 저의 상태가 바뀌면 그 상태나 환경에 맞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생겨요.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이 어딜 가나 많아요. 나만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친구 하나하나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언젠가 친구 정말 생기고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졌던 중1 때 친구가 갑자기 고등학교 돼서 다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람 관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결국 본인이 벽을 만들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사세요. 그냥 그 흐름에서 살고 주변에 정말 곁에 옆자리, 뭐 같은 교실, 같은 공간, 같은 복도에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같은 동료들이니까 그냥 열어놓기만 네, 하시면은 열어놓으면 언젠가 들어오고 제가 뭔가 나한테 말을 걸고 뭔가 친한 척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럴까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흘러가듯이 살면 됩니다. 맞아요. 솔직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애들 맨날 학교 가서 맨날 보잖아요. 그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맨날 보고 대학교 가서도 맨날 보고 이럴 것 같은데 결국 그 중에 남는 거는 두세 명. 맞아요. 진짜 참 친한 친구 두세 명이고 또 그거를 내가 뭐 고민해서 간택이라고 하죠. 뭐 친구 내 주변에 친구 20명 있는데 이 중에 대학교 가서 남은 애들 3명만 골라야지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살다 보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맞아요. 자연스럽게 또 잊혀지고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다시 만날 수도 맞아요. 있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3 때 친한 애 만나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고 만약에 중학교도 조금 어렵게 보낸다면
당연히 그 뒤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당연히 고민을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한 지극히 시기라고 자연스럽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고 이상한 거 아니니까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좀 내려놓고 열고 잘 지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탐생.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 혹시 고민과 그런 궁금한 점들을 저희 대학 탐구생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a. 사요나라. 제발. 좋아요. 중국어 뭐냐? 짜이지엔. 짜이젠. 아디오스. 어후와. 오, 되게 많이 하시네요. 제가 잡지시구나. 수학의 언어로는 안녕을 어떻게 말하나요? 수학이 언어. 말할 수가 있나? 죄송합니다. 안녕. 바이.